네, 반갑습니다. 조병천입니다. 네, 그리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청소년은 개미가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 다 거치셨죠? 네. 예, 대답 안 하신 분은 갑자기 껑충 뛰어서 어른이 되셨나요? 자,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나름대로의 꿈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. 혹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그 꿈꾸었던 것들 또는 좋아하던 일들을 갖다가 지금 시점에서 혹시 그 꿈들을 이루셨거나 또는 그 꿈을 향해 지금 달려가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? 생각보다는 좀 적네요. 제 시나리오는 좀 많이 들어주십사 했는데, 예, 그러면 손을 들지 않으셨던 분들은 왜 지금 그 꿈과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을 이루지를 못하거나 또 그 길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고 계신가요?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. 갑자기 꿈 얘기하니까 당혹스럽죠.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이유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영향이 아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난 이걸 좀 하고 싶은데 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건 아니다. 네가 원활한 삶과 평안한 삶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.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공부를 잘해야지만 네가 어른이 돼서 정말 편안한 삶, 안정된 삶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참 왜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면 엇나가죠. 저도 좀 그런 방황의 시간을 좀 거친 건 뭐 사실입니다. 제가 오늘 얘기 중에 그 제목 중에 개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여러분 개미라는 곤충 잘 아시죠? 네. 다 보셨죠? 네. 네, 개미를 보면 어떻습니까? 잡아야 돼요. 어떤 손가락일까요? 예, 무서운 물이 나타났네요. 자,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하면 자, 뭐 조그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.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도 이거 좀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개미가 태어나면 4가지의 종류로 일이 주어져서 태어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알을 낳아야 되는 이제 여왕개미하고 그다음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수개미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켜내는 병정개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일개미들이 있습니다. 이 개미들은 어떨까요?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자기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. 직업을 갖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뭐 원해서든 원치 않든 어쨌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제가 사실은 청소년을 왜 개미에 비유를 했냐면 자,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습니까? 이제 부모님 품에 좀 살다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죠. 그리고 초중고까지는 살만합니다. 그렇죠? 뭐 성적에 너무 이렇게 눌리지 않고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. 부모님들의 이제 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왜 높아지죠?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안 거치셨습니까? 예. 이따 본방송 들어갈 때 이런 피드백 나오면 곤란합니다. 예. 입시. 그렇죠. 입시죠. 그것도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.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고 압력이 들어올까요? 왜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탄 마음으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을까요? 그렇죠. 좋은 직업. 조금 다시 말하면 안정된 직업. 그걸 좀 더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라고. 그렇죠. 대기업에 들어가면 일단 보장이 되니까 안정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을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좀 편안한 생활들을 하지 않겠냐라는 부모의 마음이 가득 들어간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. 그럼 대학교 들어가면 어때요?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게 사실 있었어요. 잔디밭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눈을 떠보니 그냥 그 잔디밭에 떠 있는 거죠. 사람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? 대학 가 보면요 캠퍼스의 낭만
그런 거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캠퍼스의 낭만이 있던 곳에는 이미 또 다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. 제 모교에도 가봤더니 예전에 제가 누워서 하늘을 보던 그 잔디밭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이제 다른 건물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?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아주 혈안들이 돼 있습니다. 그 스펙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직장이 들어갔어요.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럼 대기업 들어갔어요. 그럼 편안할까요? 이 안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. 자기와 함께 들어갔던 동료들과 이제 뭐 매출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뭔가 남겨야 되는 업적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급이라는 문제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? 40대 초반이면 요즘은 어떻습니까? 권고해직을 당하는 게 요즘 현실이에요. 40대 초반에 권고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.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만 그 위에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. 자, 대기업 다니다가 그렇게 공고사직을 받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? 뭘 해야 될까요?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? 치킨집. 이제 선택 여지는 창업 아니면 또는 이제 재취업이겠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못 갑니다, 대부분. 안 받아줘요. 그렇다고 중소기업 들어가면 뭐 운 좋으면 들어가겠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. 왜? 일단 연봉이 너무 높고 주기가 부담스럽죠.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조직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어때요? 멀티플레이어를 요구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실제 뽑아도 어떻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안 받습니다. 그럼 결국 선택하는 일은 뭐냐면 그 많은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? 제 주변에도 창업했다가 사기당한 사람 참 많이 봅니다. 왜? 세상 물 좀 모르고 살던 곳에서 있다가 나오니까. 결국은 뭐가 될까요? 그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학비를 들여서 정말 많은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를 가르쳐 놨어요. 결국은 뭐냐면 대기업을 위한 정말 고급 노동자를 그 부모는 양성을 하고 있던 거죠. 그 존재는 고급 노동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결국은 그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나요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? 잘 키워야겠죠. 자, 여기에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. 스티브 잡스, 빌 게이츠, 그다음에 주커버거.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애플사, 마이크로소프트사,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들었을까요? 아마 우리네하고 별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. 그러겠죠? 자, 그 이번 거를 조사하면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. 제가 뭐 그래도 최근 게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보였는데, 자, 97년, 98년, 2007년, 2008년, 2009년 청소년의 자살률입니다.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웃긴 거는 2007년, 2008년도에는 만 1세에서 14세는 없었는데 이제 만 그 2009년도부터는 또 이렇게 그래프에 보면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더욱 더 충격스러운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률 그 원인의 1위는 바로 다른 뭐 교통사고, 뭐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살이라는 데 있습니다. 왜 그들이 자살이라는 부분을 선택해서 떠나갈까요? 저는 거기에 이유는 딱 두 가지를 봅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.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자율성이 일단 막혀 있고,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친구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런 친구들하고 상담, 저도 이제 지글 청소년 멘토링이라는 걸 통해서 그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 깊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. 그것이 심지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조차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죠. 그러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. 그 친구들이 선택하는 건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구나. 나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구나. 나는 로봇구나. 결국은 세상에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대화. 자, 여기 지금 제가 딱 봐도 학부형께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자, 학부형께서는 여러분들 자녀하고
하루에 몇 시간 정도, 아니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? 예, 거기는 원래 직업이 그러시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. 여러분들 몇 분 정도 나누세요? 우리나라 그 통계 자료에 보면은 하루 평균 한 15분에서 길어야 20분 정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그걸 뭐 자료에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 수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있어요. 그리고 문제는 대화는 하는데 일방적인 대화가 더 많다라는 거죠. 내 말 들어! 하고 아이의 입은 딱 차단시켜 놓은 채 이제 어른이 계속 얘기하는 것만 나온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요. 나의 말은 최대한 줄이고 상대의 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대화입니다. 그래서 저건 8대2 법칙 그대로도 적용하는데요. 내가 말할 거는 2, 그 다음에 아이에게 들어야 될 것은 8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 그냥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 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? 예. 몇 학년 몇 반인지 아시는 분? 자,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는 분? 없죠. 손이 다 내려가시네요, 그냥. 자, 자기 자녀에는 이만큼의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. 적어도 내 아이가 몇 반이고 담임 선생님은 누구고 내 아이의 친구는 누구인지.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또 하나 사실 놀란 게 있어요. 한 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. 어떤 얘기냐면 아빠 내 친구 이름 알아? 그랬더니 아빠가 모르겠는데 그럼 아빠 내가 사라지면 아빠 나를 어떻게 찾을 거야?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. 자, 꿈.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자녀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결혼해서 나중에 만나게 될 자녀들의 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밝은 사회와 좀 더 멋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 꿈은 소설가이고요. 이유는 그냥 친구끼리 놀다가 재미로 썼는데 인터넷에도 올려보고 그랬는데 반응이 꽤 좋아서 소설가 한번 해볼까라고 했기 때문이에요. 제 꿈은요, 과학자고요. 왜냐면 과학자는 뭐 발명하고 그러니까 왠지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냥 커서 공학자 되고 싶고요. 사람들이 TV에서 막 멋있어 보이고 막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서 하려고요. 저요? 저 그냥 커서 직장인이나 공무원 같은 거 하고 싶어요. 그냥 좀 안정적이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, 저 그냥. 네, 저는 의사 되고 싶고요. 옛날부터 꿈이었어요.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. 저도 옛날부터 꿈이었어요. 경찰이요. 경찰이 멋있고 도둑 잡는 게 재밌어요. 전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. 국어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. 간호사요. 그냥 사람들 치료해주는 게 좋아서. 운동선수요.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효도해드리려고요. 꿈이 뭐예요? 저 성악가요. 제가 왜 성악가가 되고 싶냐면요. 제가 잘하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요.
네, 지금까지 조병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